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후크의 법칙, 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면적이 다른 다단봉이 있을 때 이 단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봉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변형량은 다르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료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이렇게 하나만 표시가 되어져 있고, 탄성계수만 제외하고는 이러한 길이값이 이 하중이 작용하는 점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져 있고, 이 단면적 같은 경우만 이쪽이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만 같은 단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길이값 후크의 법칙에 있어서 원래 하중과 원래 길이를, 그러니까 초기 길이만 알면 변형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작용을 하는 하중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리지드한 부분이고, 이쪽으로 하중이 30kN, 또한 B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45kN, 또한 A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75kN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이 BC 봉제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의 임의의 부분을 절단을 했을 때 이 P1은 이 30kN에 대한 이 내력이 되겠고, 따라서 이 내력의 P1 값은 현재 이 B점에 작용하는 45kN은 작용을 하지 않고 오직 30kN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방향은 반대로 표시를 했지만 내력은 항상 이 외력과 같은 값을 가지므로 P1은 30kN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B점을 지나서 이 A점이 가기 전에 임의의 면을 단면을 해서 작용하는 P2를 구하면, 이때는 일단 P1 이 B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30kN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B점을 통과하면서 45kN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P2는 이 30kN이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30kN 마이너스 45kN이기 때문에 이때 계산을 해보면 이 P2 값은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5kN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리지드한 부분까지 가는 P3는 다음과 같이 먼저 P2 값에다가 이제 75kN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60kN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전체 변형량은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때 첨자들은 이런 각각의 하중과 각각의 길이값 그리고 각각의 단면적을 이러한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이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공통인수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앞서 구한 각각의 값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제 전체 변형량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그 링크와 이런 바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이번에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 AB 링크 부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고 이 CD 부재 같은 경우는 스틸 즉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이 각각의 링크 부재의 단면적도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때 BDE 부분, 이 밑쪽의 바 부분은 일단 스틸로 되어 있지만 그 리지드한 부분으로 즉 변형을 하지 않는 즉 이쪽 방향으로는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CD 부재에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AB 부재에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이 CD 부재와 AB 부재의 변형량 그리고 전체적인 이 30kN이 작용을 했을 때 BDE가 얼마만큼 처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와 D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합력은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그 FAB 더하기 FCD는 이쪽 방향에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재가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하중은 작용을 해야 이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합력뿐 아니라 이 모멘트의 합도 그 0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이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이 B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팔 길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MB는 0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하고 이제 이쪽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kN 곱하기 이 B점으로부터 이 하중이 작용하는 직각거리는 0.6m가 되게 되고 또한 FCD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하고 이때 이 팔 길이 값은 0.2가 되게 되므로 이 방정식에서 FCD를 계산을 해보면 90kN이 나오게 되고 이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틸 부재에 작용하는 힘은 인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이 D점을 그 회전의 중심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모멘트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30kN이 이쪽 방향으로 돌 때는 30kN 마찬가지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kN 곱하기 0.4m가 되게 되고 이쪽 방향도 결국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FAB 곱하기 이쪽 팔 길이 값 0.2를 곱해 준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FAB는 마이너스 60kN 즉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즉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두 값을 더했을 때 30kN 즉 이 수식에서 즉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마이너스 30kN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FAB 플러스 FCD가 30kN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B와 D점에 작용하는 우리가 하중을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에 작용하는이 아니고 이제 변형량을 알아보면, 일단 이 부재 AB에 작용이 아니고 변형량을 델타 B라고 했을 때, 이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 변형 길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길이와 하중, 그리고 초기 단면적을 알면 변형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구한 값들을 모두 대입을 해보면 0.514mm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하중이 압축력이 즉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0.514만큼 이 리지드한 부분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D점에 대한 변형량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3mm가 나오게 되고, 이때는 인장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재는 이 밑쪽 방향으로 0.3mm가 변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스틸 바가 얼마만큼 이 이점이 이 밑으로 변형을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제 후크의 법칙이 아니라 이 비례식을 사용해서 이 델타 E 값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바 자체가 리지드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BDE가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자체가 변형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이 부재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 부재는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델타 E가 이 방향으로 이 부분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변형량 B 부분에 대한 델타 B와 델타 D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H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을 X라고 두고, 그러면 이 H 지점은 또한 마찬가지로 B점으로부터는 그 BD 사이의 간격이 200mm, 즉 0.2m는 200mm이기 때문에 200mm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X면 이 부분은 200-X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시타, 즉 이 기울기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즉 이 200-X 분의 델타 B는 이 X분의 델타 D, 즉 절대값 델타 D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식에 의해서 우리가 델타 B 값은 알고 있고 델타 D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구해보면 X는 73.7m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X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삼각형에 있어서 그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 X 대 델타 D는 그 전체 길이, 즉 X 플러스 400 대 델타 E가 되게 되므로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수식에 의해서 델타 E 값을 산출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어지고, 이때 이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하면서 최종적인 답이 잘려 나가게 됐는데,
물론 이 부분만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1.928mm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가 후크의 법칙을 이용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고, 즉 이러한 그 종 탄성 계수를 이용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린 두 문제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후크의 법칙은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한 것과 어떤 정수력 상태에 의한 그 최적 탄성 계수가 있는데, 최적 탄성 계수는 아마 기계 기사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그 응용 재료역학 부분에 가면 이제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한 것은 이제 제 블로그에서 이 재료역학 개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단 탄성 계수를 다루고 나면 다시 이러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